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우선 2014년 첫 번째 보이는 차이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항상 해왔던 이번 주 중화권 주요 경제 일정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은 다시 해봐야겠죠. 자, 이번 주에는 12월 통화지표 발표 예정입니다. 우선 뭐 M2라든지 사회이용자 총액, 뭐 신규 위안화 대출 어떻게 증가할지 좀 반등 여부가 주목할 포인트겠고요. 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남아 있습니다. 1월 12일에 12월 물가 지표가 발표가 좀 예정되어 있는데 저는 이 발표 여러 가지 발표가 나오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물가 지표 발표가 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선 CPI가 계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냈었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폭을 좀 줄일지 또는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을지 여부가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PPI 지수도 그 폭을 좀 줄여갈 수 있을지 우선 물가 지표가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 보니까 중국의 관해서 뭐 디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물가 지표 반등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지표도 수출입은 그래도 좀 작년 한 하반기부터는 점차 개선 중이기 때문에 수출이 조금 더 플러스 폭을 늘리고 수입도 조금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번 주 보이는 차이나 내용은 2024년도 쉽지 않겠지만입니다. 우선 2024년도 분명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13년 중국 증시를 좀 정리를 간단히 해보면 글로벌 주요 지수들 중에 꼴찌했어요. 자, 보시면 나스닥이 2023년 한 해 동안 43% 오를 때 저 뒤에 다 마이너스 폭을 기록한 모든 증시가 주요 지수가 중국 상해종합지수라든지 항생테크, 항생지수의 언더퍼폼이 굉장히 컸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 경제가 회복이 둔화되고 있고 뭐 정책을 써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투자 심리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우려들이 겹치면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냈고 우리 모두 좀 고통스러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정책은 사실 뭐 나올 만큼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꺾이는 투자 심리.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 증시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또는 좀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는 외국인조차도 중국이 정책을 써도 그래 그러면 이제 좀 내가 팔아야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좀 팔고 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중국 증시가 좀 완벽하게 또는 되게 활기 넘치지 못했다라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좀 경제가 팍팍하고 민심이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않다 보니까 내가 투자보다는 소비보다는 이제 어쨌든 저축을 조금 더 하겠다라는 의지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작년 한 해 분위기가 좀 이전에 코로나 때보다 또는 뭐 무역전쟁이 발발했던 그 시점보다는 사실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2024년이 이런 분위기 개선을 어떻게 좀 이끌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는 한 해일 텐데 사실 좀 연초부터 분위기는 또 역시나 좋지 않았습니다. 자, 2024년 중국과 홍콩 증시 뭐 엄청 지수가 좋아질 거야 라고 말씀드리기엔 저도 사실 분위기 상으로는 지금 좋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좋지 않은 시장에서도 주목할 테마는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 트렌드 변화, 두 번째는 글로벌 진출 확대를 모색하는 기업, 세 번째는 하이테크 쪽, 뭐 AI라든지 반도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좀 계속해서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소비 트렌드 변화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중국에서도 이제 예전에 뭐 명품 소비를 많이 하던 그런 중국인들의 소비 습관이 완전히 변화됐다. 뭐 여러 가지 좋아하는 사람들도 계속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이제 가성비를 찾기 시작했다. 비이성적인 소비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이성적 소비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더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저가로 굉장히 많이 공급하는 플랫폼들도 늘어나고 있고 예전 대비해서 성능 대비 가격이 너무 좋은 제품들도 많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계속 주목하면서 가성비를 갖추고 시장 내에서 좀 선두하고 중국인들의 그 소비
마음을 저격하는 그런 브랜드들. 저는 미니소 쪽을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요. 미니소라든지 아니면 아예 비싼데 귀주모테주처럼 계속 출시를 해도 꾸준히 잘 팔리는 이런 브랜드들로 양극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계속 같이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진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들일 텐데요. 전자상거래 시장 내에서 알리바바의 점유율이 2017년 72%에 달하던 알리바바가 지금 2023년에 절반 가까이 그 점유율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알리바바 자체에 뭐 경쟁력이 좀 꺾인 것도 있고 규제를 받아서인 것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 좀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그 뒤에 따라오는 플레이어들이 더 잘했다라는 점이고 굉장히 그 플레이어들이 많아지면서 이 시장 내에 경쟁이 너무 심화됐다라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부적인 경쟁 심화를 조금 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돌리기 위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뒤따라오는 핀투어투어, 뭐 틱톡 같은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나게 지금 적극적으로 뭐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라는 점도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알리바바도 알리익스프레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금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이제 향후의 매출을 봤을 때 해외 시장 매출이 어떻게 좀 유의미하게 늘어날 것인가 또 지켜봐야 되는 중요한 투자 포인트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자상거래 플랫폼뿐만 아니라 전기차라든지 가전 브랜드 같은 기업들도 중국에서 이제 외부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 해외 판매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업이 보인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목해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 중국의 IT 하드웨어 시장이 회복 중이다라는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초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의 아이폰 판매량이 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잖아요. 그 반대의 의미로 해석을 해보자면 중국의 화웨이나 오포, 비보, 샤오미 같은 로컬 브랜드들의 출하량이 늘고 판매량이 조금 더 강화되면서 아이폰의 점유율을 조금 더 위협하는 수준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중국의 IT 하드웨어 시장, 그중에 대표적인 제품으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다지면서 업황이 개선되고 있고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더불어서 계속 이제 바탕이 되고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죠. 2024년 경제공작회의에서 주요 임무의 첫 번째였던 것이 과학기술 혁신 발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 혁신 발전이라는 의미는 반도체 기술을 더 발전시키자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우선 2024년에 국가 반도체 펀드 3기가 출범된 예정이고 그 중에서도 아마 AI 반도체 쪽으로 기술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자금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어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올해는 사실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쉽지 않은 장세입니다. 1분기까지도 뭐 양회까지도 저는 우선 보수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트렌드들을 저는 올해 들어서 더 집중해서 이런 흐름들을 지켜볼 예정이고요. 어떠한 이제 정책적인 변곡점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정책뿐만 아니라 경기 지표 반등 여부가 계속 나타나는 점도 지켜볼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경기 지표가 빨리 좋아져야 되는 거긴 하겠죠. 그래야지 투자 심리도 좋아지고 좀 어느 정도 신뢰감이 생길 테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2024년 보이차를 통해서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장 분위기 가운데 고생이 많으시죠? 저희 항상 2014년에도 노력하는 보이는 차이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